골고루 잘 표현을 해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부터 감독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박찬욱 감독님이 그 GV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일부 개봉했는데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 박찬욱 감독님이 힘내. 이게 2시간 남짓 가지고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게 이 사람들 다 다른 거 생각해보면 한 3시간짜리 영화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해냈는가 하는 또 그 정반대 감탄이 나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영화를 각본을 쓰거나 연출을 할 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주인공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런 일을 누구나 이제 신경 써서 하는데 조연들 이 영화는 특히 또 주조연이 구별되기 어려운 그런 앙상블 영화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루다 보면은 각본을 잘 쓰더라도 또 찍어놓고 나면 편집해서 누군가는 희생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모두를 이렇게 보살펴 주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성취는 정말 감독의 기량이 아주 물이 오른 것 같은 그런 경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쓸 때 이게 저의 문제인지 전 데뷔할 때부터 시나리오 써서 들고 갔더니 이거는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제 데뷔작이 한국은행 터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5명인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2명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주인공이 5명이라는 건 약간 B급이거나 뭐 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제가 주인공, 그러니까 모두 다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그들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한다면 5명의 인물이 나와서 드라마를 끌고 가더라도 그것 또한 어떤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뭐 도둑들의 경우는 이제 10명이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10여 명 남짓한데 배우들에게 이를테면 옆에 준열 씨랑 둘이 있을 때는 준열 자기가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김태리 씨를 보게 되면 태리야 이 영화 네가 주인공이니 모두 다 김우빈 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구신선조차도 자기들이 그게 주인공이고 이들은 무릎과 이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배우들이 그 말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각 씬의 주인공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2부의 경우는 이 영화가 처음 일부를 못 보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한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아니고 약간 서머리 같은 6분 정도 흘러나와요. 그거를 저는 1년 반 동안 편집을 52번을 해서 이 영화는 52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앞에 서머리를 할 때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김태리 씨랑 김우빈 씨에게 오프닝이 혹시 김우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테리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사를 나레이션을 적어줄 테니 이거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주면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그 둘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결국 김태리 씨가 이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되셨고 정말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네. 핸드폰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 잠시만요. 근데 혹시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요? 네, 미안하게도 무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룩은 이 사건 전체를 아는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어떤 씬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나레이션 시퀀스에도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위해 싸우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준열 씨는 주인공은 아닌 걸로. 그 정말 시간 계산해 보니까 그게 6분이잖아요. 앞에 요약이 그것만 6분이니까 본 이야기는 2부의 이야기는 2시간 내에 훨씬 못 미치는 거네요. 예, 이 크레딧을 빼면은 아마 1시간 58분쯤 되는데 거기서 6분을 빼면 1시간 52분이 되는데 제가 찍은 영화 중에 그럼 가장 짧은 영화가 된 셈이죠. 열댓 명의 그 주인공들을 거의 주인공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낸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지금 벌써 몇 편째 한 거예요.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진짜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명 나오는 거 못 쓰겠더라고요. 안 써져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5명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 길로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2명만 나오는 영화도 보고 싶다고 제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런 영화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영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잘못 알고 계신 게 387일 촬영을 했지만 저희 배우들이 387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시간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게 미술, 로켓 이런 현장의 상황들 때문에 과거 씬을 1달, 2달 이렇게 찍고 이제 현재 씬을 또 1달, 2달 이렇게 찍으면 과거에 치중하고 있는 배우들은 1~2달을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니까 한참을 놀다가 온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1~2달 동안 도대체 내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현장에 와가지고 제가 주인공이 아닌가 봐요. 모두가 도대체 이 영화 주인공이 누구야?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정말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저는 일부는 무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부는 이한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기엔 류준열 엔딩으로 택시! 이것은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요. 시작은 김태리 씨로 하고 엔딩은 여기 계신 분으로 하고 하면서 두 분 다 주인공인 거죠. 박 감독님이 제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너 얼마 받았어? 그거 듣고 보면은 주인공도 아닌데 그 정도 받았으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쯤 되니 정말 궁금해지네. 이 엔딩 원래 각본이 이랬어요? 네, 제가 감독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택시라는 대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게 존 카사베츠 영화의 내용에서 성별만 바꾼 글로리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아주 멋있는 주인공이 택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98년에 보고 택시에 꽂혀서 그 단어에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무룩이 택시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라고 아예 생각부터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룩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영화 끝나고 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없지 무르기는. 이한이 주소도 모르지. 근데 무턱대고 잡아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찾아갈 거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도사니까 그래도 아무리 얼치기 도사라고는 하지만 이제 눈을 떠서 진짜 도사가 됐는데 그 영화 끝날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 특별한 능력으로 어떻게든 찾아갔겠지 하고 그 찾아가는 과정을 막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시비 붙고 그래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막 상상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는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 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2년 동안 썼는데 시나리오도 한 4가지 버전 정도가 있는데요. 무르기 택시를 타고 가요. 말씀하신 대로 택시 기사와 엉뚱한 싸움을 벌이고 가고 있는데 그 무르기 시간의문을 통과한 이후에 남아있던 두 신선이 우리도 갑시다 해서 가고 그 택시 위로 둘이 탕 떨어져서 3명이 유치장에 갇히는 그런 씬도 쓰긴 했는데 도대체 그래서 정말로 이 영화는 다른 버전으로 한 편 더 만들 수도 있을 만큼의 시나리오가 있긴 합니다. 그 편집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부는 본이 쉬운 2개. 이게 얼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남들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쓱 보면 이렇게 그걸 그렇게 의식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구나 이런 그런 캐릭터라는 게 한눈에 딱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이야기의 연장 같기도 한데 늘 우리 뭐 감독님은 이제 미국에서도 작업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고 미국은 이제 자기 것을 어떻게 세련되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쇼오프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고민이 있는데 이상한 일단 여쭤보면 감독님께 대충은 어떤 그림들이 상상이 되니까 그 상상되는 걸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려고 했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그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이야 제가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으로 집중하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르기는 어땠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블루 스크린을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뷰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한테요? 네. 그 로봇 춤 있잖아요. 네. 그거 여러분은 네네네. 다 벗겨지는 거. 네네네. 그것은 무술 감독님한테 지도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생각해내신 건가요? 무술 감독님 바빠요. 그거까지 다 못해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 뭘 했어요? 근데 이게 인터뷰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 블루 스크린 어떠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 사실 블루 스크린이랑 무대에서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전 똑같더라고요. 뭐 이거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배우들은 보통 이제 상상하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빈 무대에서 연극도 해보고 뭐 영화라는 것도 봐도 눈앞에 수많은 스태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또 배우가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또 막 뭐 몰입을 해서 이런 또 연기를 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참 저는 별반 큰 차이 없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어디까지 구현이 되나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기술이 전 늘 이렇게 얘기해요. 2023년인데 뭐 핸드폰이 안 터질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면 그 변학도가
춘향이를 잡아오라고 할 때 두 명의 포졸을 보내요. 근데 그 두 명의 포졸이 당대 엄청난 배우셨던 김희갑, 그다음에 구봉서 그 두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이서 걸어갈 때 하는 대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춘향이 나쁜 년 우리가 이 양반이랑 결혼했다고 어쩌고저쩌고 잘난 체하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지. 봐주는 놈은 나쁜 놈이야. 이랬는데 가서 쩔쩔매고 실제로 가서. 근데 그 영화를 볼 때가 아마 제가 이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두 분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왕장을 만들어서 모르게 부채 안에 넣어줬는데 문제는 넣어놓고 보니까 이게 전우치 때 그 유해진 씨가 강아지였잖아요. 그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 했다가 이제 그들은 원래 그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정근 배우 신정근 선배를 생각하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신정근 선배는 주로 악당을 하거나 근엄한 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고양이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우리 좌왕했던 그 이시훈 배우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그 봉 감독님이 아주 엉뚱한 형사 같지 않은 형사, 그 거기에 나오는 형사 같지 않은 형사인데 그 기생충을 보고 저 배우를 누굴까 그래서 만나봐서 했는데 아마 이 영화를 혹시라도 한 번 더 보신다면 그 이시훈 배우랑 신정근 선배가 연기할 때 정말 고양이처럼 행동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나는 저 조우진 배우랑 술 한번 먹고 싶은데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같이 맥주를 먹고 그리고 꼭 이 배우랑 같이 해야지라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당 조우진 씨가 하는 악당 진짜 끝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악당도 잘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역할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스꽝스러움을 너무너무 높은 단계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대충 우스꽝스럽게 하면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거기에는 천연덕스럽고 시치미를 뚝 떼고 가야 되는 그 좀 내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은희 씨는 근데 말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후진 조금만 더 제발 대사할 때 숨 안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면서 정말 어느 누가 코미디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적정선에서 저의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한 채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두 배우만 앞에 있으면 막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약간 저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김우빈 씨도 이 제3의 주인공이죠. 일단 처음 읽을 때는 이한이라는 단독 캐릭터는 좀 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전체 캐릭터들 쫙 읽히고 그 흐름 속에서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감독님의 그 이야기에 막 신나서 이렇게 합류하다가 에헤? 하고 제가 이한이가 돼버렸는데 아이쿠 이제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이 친구가 인간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있달까? 네, 그래서 거창하고 멋있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계속 이한이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계속 이런 찡찡거림을 하면서 또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디 더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됐을까? 이제 곧 2부를 제작 발표회 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이제 2부 인터뷰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한이에 대해서 이한이의 어떤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한이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포인트니까. 근데 이게 암만 해도 어떤 단어를 찾자면 사명,
같은데 이 사명이란 단어를 아무리 해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자라왔으니까 이런 부모가 있었고 이런 친구가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 이 아이는 이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중간중간에 구멍들을 메꾸면서 이렇게 좀 연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사명이란 말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근데 제가 이 말로 이 이한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지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춘인 것 같다. 이한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속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고 또 지구도 구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갓 20살이 된 아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청춘 그런 걸로 이해를 하니까 너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사명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촬영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거고 뒤에 이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왔던 지점. 특히 2부에서는 이한 테리스 연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의젓하달까? 그러니까 되게 촐싹대고 뭐 까불고 그러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영화 분위기고 그런 인물인데 테리 씨의 해석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 같은 그런 뭔가 어려서부터 생각을 갖고 성장한 어린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유의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젓한 모습이 보였어요. 말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그 과거 속 인물들이 대사를 각본도 그렇고 대사를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TV 사극 드라마의 그 흔한 그런 말투도 아니면서 현대식 말투도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그렇게 점잖고 의젓하고 조금 한국식의 운치나 해학도 있고 말할 때 그 장단도 있고 운도 맞추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참 잘 쓰여졌고 배우들도 적당한 템포로 다 잘 한 것 같은데 특히 테리 씨의 대사가 저는 특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두 분만 나왔지만 여기 나온 그 훌륭한 배우들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님이 한 명 한 명 조금 짧게 좀 얘기 좀 평가라고 하긴 그렇고